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 연말 특집 최영일과 친구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연말 특집 최영일과 친구들. 자,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최영일과 친구들 이렇게 붙어서 혹시 좀 언짢으신 건 아니죠? 제가 친구 되는 게 영광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연말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자, 내일 제아의 종 타종 행사 가시죠? 예, 당연하죠.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그야말로 제아의 종이라는 게 시민들과 함께 묵은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의식이잖아요. 네. 아마 제아의 종 타종 행사만큼 의미 있는 그런 행사는 없을 텐데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말 올해야말로 정말 제아의 타종이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정말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또 아프게 했던 그런 낡은 시대를 보내고 온 국민이 갈망하는 꿈꾸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해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제가 타종을 잘 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만감이 교차하고요. 국민들 특히 나라가 이 지경이었나 허탈감, 상실감 크지 않았습니까? 이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시장님 이 원인을 좀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보면 국정농단이나 흔적유린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지만 네. 사실 또 내용적으로 보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동안 쌓였던 이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저는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99대 1의 사회, 거의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최악의 불평등 국가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정치라는 게 이 정치권이 사실 이런 국정농단을 견제하거나 제어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국민의 먹고 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불평등 사회를 보다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치가 혁신해야 이런 사회도 혁신하게 될 것이다. 정치 또 내년 선거 이런 게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장님도 정치인의 한 분이세요. 이 매주 네. 지지율도 나오고 있고요. 자, 네네. 내년 촛불 전국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또 조기 대선 전국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시장님 역할을 내년에 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예, 아마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의 가장 큰 일은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 핵심은 정말 이 99대 1 기득권을 청산하고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온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보고요. 네. 저도 이 일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자, 이 촛불 집회 올해 최고의 정말 관심사였는데요. 매 주말마다 서울시 한복판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장님 활약이 크셨는데요. 물대포에 물 공급 안 하겠다. 또 화장실도 개방하시고 그런데 의외로 이 지지율 재미를 좀 못 보신 것 같아서 좀 아쉽지 않으세요? 예, 저는 제가 주어진 역할을 또 국민들이 바라는 일을 묵묵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온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금년에 대학 교수님들이 올해 사자성어를 이 군주, 민수 이런 말을 정했어요. 네. 그야말로 이 물이라는 게 백성인데 국민들인데
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 엎을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이지 않습니까? 네. 뭐 저는 지지율이니 정치도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심이라는 것은 정말 이걸 잘 살펴서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네. 뭐 그런 지지율이라든지 뭐 정치인들의 세력이라는 것은 뭐 이런 하루아침에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굉장히 업적이 많은 분인데 너무 점잖아서 좀 이제 이 자기 가치를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다. 이런 아쉬운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이 시간에 잠깐 좀 이 시장님, 네. 뭐 이 업적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아니 뭐 제가 제 입으로 공부한다는 네. 게 좀 우습죠. 네. 저희들은 뭐 사실 일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다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홍보 예산 별로 안 썼고요. 뭐 그 대신 우리 서울시 시민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전국적으로도 뭐 어디 제가 글 하나 쓰면 뭐 페이스북에 뭐 우리 동네 와서 시장 좀 해달라 이런 네, 얘기 많아요. 네. 저기 이 페북 방송 올해 박원순의 X파일 시작하셨는데 저도 뭐 늘 보고 있습니다만 자 시장님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꼭 하나 여쭤볼 일이 생긴 것이 네. 지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영장 지금 청구됐잖아요. 예.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텐데 긴급 체포도 됐고요. 네. 그런데 지난해 6월 이 메르스 사태 때 이 당시 문 장관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나서면 혼란을 초래한다. 박 시장님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었어요. 이 대목 관련해서 하신 말씀 없습니까? 아니 많죠. 그 당시 그 메르스의 그야말로 이 감염병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그게 확대된 것은 정보를 제대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말하자면 어느 병원에 어떤 환자가 있다는 게 알려져야 그 환자가 이렇게 자가격리든 타율격리든 해서 그게 이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깜깜하게 그냥 뭐 제대로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심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이 있었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그 후에 정부로서도 결국 다 밝혔게 됐고 결국 투명성이 감염병의 특효약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늦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제가 이런 말도 그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 뭐 그 메르스를 그렇게 키웠던 것은 결국 보건복지부의 저는 책임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고요. 네.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 당시 문 전 장관 이 보건 전문가가 아니고 보험 전문가였는데 결국 국민연금으로 이제 사단이 났습니다. 자, 시장님. 네. 그러면은 네네. 이제 이 최영일의 친구들 이렇게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거꾸로요. 네. 이 박원순 시장이 바라보는 최영일 평론가 어떤 사람인가요? 뭐 저하고는 뭐 확실한 친구 관계죠. 네. 왜냐하면 중국 속담에 네. 뭐 한 번 만나면 여전히 나그네고 네. 또 두 번째 만나면 조금 친한 나그네고 세 번 만나면 친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한 10번은 더 만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3번 이상은 아주 됐네요. 친한 친구가 됐죠. 네. 아유, 시장님 감사한 덕담을 주셨는데요. 네. 이게 오늘 이제 말씀하신 제가 뉴스 정면 승부 진행하는 마지막 날이라 특별히 이제 초대를 드린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군주 민수 말씀 주셨지만 결국 이 올해 촛불광장에서 확인된 거는 이 국가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바로 국민이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바로 이 프로그램의 주인은 청취자들이실 텐데요. 네네. 시장님 이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을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가족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또 이 나라 걱정하면서 한 해를 보낸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뭐 YTN 정면승부 애청자 여러분들도 참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또 청년 실업률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까지 정말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의 절망 근심 걱정도 많으셨죠. 네. 뭐 특히 이게 나라냐 이렇게 분노를 토하면서 그렇지만 또 그런 위기라는 것은 또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이런 큰 지표를 만들어내고 또 국민 주권을 실현한 이 우리 국민이 저는 희망의 근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본래 왜
그 절망의 끝이 희망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2017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붉은 달의 해라고 하니까요. 그 닭이라는 게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갖고 네. 회를 치면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운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함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꿈꾸고 희망하고 또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새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내년의 희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밤에 제아의 종 멋지게 한번 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특별한 시간들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순서는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최근의 분당 사태 등 당내 현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제가 진행하는 이 뉴스 정면 승부가 막방이에요.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특집에 최영일과 친구들 이렇게 초대되신 건데요. 네. 왜 원 의원님 초대됐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선 감사드리고요. 아마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난 한 해 반성 좀 하고 새해에는 국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꿈을 좀 만들어 드리는 정치를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뭐 최근에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 서민 경제가 더 어렵고요. 또 미국의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가고 있어서요. 네. 국민들께서 뭐 안보에 대한 걱정도 커지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하루빨리 이 전국이 정상화돼서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는 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초대하신 거에 대해서. 네. 네. 자, 국가적인 현안, 걱정 먼저 쭉 정리해 주셨는데요. 정치인으로서. 자, 이 지난 한 해 이 원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다사다난하셨을 것 같은데 네. 좀 한 해 소회를 털어놓으신다면 어떠십니까, 예. 연말에? 뭐 시비가 끊임없이 교차했던 한 해 같습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는 금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는 우리 지역구인 평택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으로 개인적으로는 오선 의원님한테는 네. 분에 넘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던 한 해였지만요. 또 최근에는 우리 새누리당과 제가 다 모두가 이 최순실 사태로 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통치 위기를 맞아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는 이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연구원을 출범시켜서 또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암덩어리인 이 북핵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 미래 먹거리 산업인 그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알파 포럼도 제가 국회에서 만들어 봤고요. 이 코리아 그랜드 실크로드라는 미래 비전을 구성했던 뜻깊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달에는 또 제가 이달 초에 트럼프 행정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네네, 그러셨죠. 우리 새누리당의 방미 특사단 단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나름대로 그 미치게 충분히 전달해 온 이런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네. 아무튼 금년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제일 아쉬운 것은 국민들에게 이 민생 안정을 제대로 찾아드리지 못하고 어렵게 해드려서 송구스럽게 보내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인수위 그때 막 다녀오셔서도 인터뷰로 이제 성과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자, 지금 이 탄핵 촛불 전국에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까맣게 이제 잊고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바로 상반기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후에는 또 원내대표를 맡으셔서 그렇습니다. 네. 워낙 이제 중차대한 이제 시기를 보내셨는데 네. 자, 지금 김무성 당시 대표가요. 지금 네. 이제 당이 갈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 부산 영도다리 밑에서 소주 나누실 약속 못 잡으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당이 쪼개지기 직전에 김무성 그 대표님께 우리 당이 쪼개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이 쪼개지는 것은 범보수가 균열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불행한 일이고 국민들에게 절망을 안겨드리는 일이니 우리가 비상중진 구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김무성 대표님 같이 함께 끝까지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간곡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이 된 것 같고, 근데 잘 됐으면 아마 지금
송년 연말에 한 잔 제가 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네. 지금 요즘에 뭐 양쪽이 너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서 그렇죠. 좀 아쉽게 보내고 있는데 글쎄요, 신년에 뭐 새해 인사 뵈면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 소주 한 잔 아직 못 사드리고 보내서 제가 영도 딸이 가서 같이 그때 소주 한 잔 하면서 어떤 시간들이 떠오르네요. 예. 네. 좀 아쉬운 시간이네요. 내년에 일잔 잡으시면 저도 그 자리에 꼭 좀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제가 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왕 연결된 김에요. 지금 네네. 이제 연말 당현안 여쭤보면요. 네. 오늘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제 드디어 어제 전국이 추인을 받고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특히 이제 인적 청산에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요. 네. 자진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우리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임명진 비대위원장님을 이제 취인을 했습니다. 네. 추대를 했죠. 아마 임명진 비대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강도 높은 우리 새누리당의 혁신 그리고 이 환골 탈퇴를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 새누리당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다시 찾아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우선 이 보수의 그 가장 큰 뭐랄까요 원칙이랄까요 그 책임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인적 쇄신이 시급하시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의 의미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혁신이 일어나고 또 쇄신이 이루어지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화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혁신 위에는 그 통합도 이루어내고 그리고 전진이라는 우리 새누리당이 그 미래지향적으로 잘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인적 청산 대상 범위에 예.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포함되나요? 뭐 원칙적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우리 새누리당의 당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비대위원장께서는 모든 당원들을 이게 뭐 예외를 가리지 않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앞으로 좀 더 이 비대위원장의 활동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새해에 오늘 기자회견의 이야기에 뭐 실천 방안들이 나오겠죠. 네네. 자,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이 새누리당 내에 4050 클럽 창립 총회라는 게 있었더군요. 네네. 이게 뭐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면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새누리당 내에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중에서 연령적으로 40대와 50대의 네. 의원과 위원장들과 함께 약 한 30명 정도 됩니다. 어저께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뜻을 모은 그런 모임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동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그동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게 이 친박 비박 나눠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다툼을 해서 국민 실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비박계 비주류 의원들께서 탈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탈당한 신당과 지금 그 새누리당과 본격적인 그 보수 경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친박 비박의 그 지긋지긋한 이런 계파 정치는 이제 소멸되고 청산하고 이제는 친민 정치를 하자. 오로지 친민생과 친서민으로 가는 민생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경쟁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도 그렇고 탈당해서 새로 만드시는 그 개혁 보수 신당도 건강하게 보수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적인 그런 경쟁의 정치 시대를 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 젊은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뜻을 모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는 그 계파 정치가 아니라 그 소모적인 그 파별화 정치가 아니라 생산적인 그런 보수의 가치와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열어가자라는 취지에서 뜻을 모았습니다. 네. 당내에서 보면 지금 뭐 지도부는 이제 임명진 비대위 체제에서는 혁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새누리당의 젊은 새로운 보수를 위한 4050 클럽은 이제 각종 개혁 과제를 우리가 추진함으로써 우리 새누리당의 새로운 에너지도 만들고요.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새로운 쇄신, 국민들이 이제 친민 정치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특히 원 의원님 이제 국방안보 전문가시니까 네네. 트럼프 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 좀 좋은 활동 방안들 내년에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캐리언이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U+ TV 가입 문의 101.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